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 시각 상황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죠. 441명이 나타나면서 그에 관련해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였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지표가 또 호조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또 볼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그거에 또 힘입어서 또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장 하락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개인만 나홀로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LG화학이나 이제 언택트 관련된 네이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잘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 최근에 눌렸었던 그런 부분들 좀 빠르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종목군들은 사실은 좀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좀 상승은 좀 잘 안 하고 있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조금 살펴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별에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뭐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잭슨홀 미팅이나 백신 기대감이 그래도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광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주들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만약에 3단계를 또 격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욱더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40만 원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뭐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가는 종목군들은 좀 계속 잘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교육주들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알서포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혈장이 긴급 승인되면서 그 관련된 뭐 S맥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뭐 카페24 같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잘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웹툰이나 이런 또 과거의 그런 3, 4월 흐름과 좀 유사하게 또 뭐 DNC 미디어 같은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결제주들도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좀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들, 또 이제 피해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10시 기점으로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크게 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려면은 환율의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3시 이후에 조금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장 초반 기대감이 있을 때 좀 매도해 주시고 현금하고 계시다가 10시에 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눌린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매일매일 좀 세워주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로나 수혜주들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매일 10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 만큼 10시를 기점으로 전략을 매일매일 또 새롭게 세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본다면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충격이 지속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잠시 뒤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산은에서 파격적인 제안에 현산이 좀 고심 중에 있다라는 이 아시아나 관련한 M&A 이야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면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D램 현물가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주들 지금이 좀 기회일까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깊은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와 그리고 다섯 번째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산업계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놓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또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어제 담판을 좀 벌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회장의 제안에 정봉규 회장이 즉각 답을 놓지 못한 데 이어서 오늘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입장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발점으로 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산업은행 회장이요,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만남에서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 1조 원가량을 낮춰주는 대신에 산은이 이를 대안하는 방법을 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산이 낼 돈은요, 인수대금 2조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줄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산은은 이번 제안에도 정몽규 회장 가령굿을 긁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요, 코로나가 고기 가격에 대한 고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우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아시아나 M&A의 새 국면 진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모든 시각 그리고 모든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이 D램 현물가에 대한 내용 될 텐데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던 D램 현물 가격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요, 전날 기준 PC용 D램 현물 가격 2.57달러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소 좀 한숨을 돌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현물 가격의 상승 추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질 경우에는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 또한 올 연말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 하락 요인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이런 현물가의 움직임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거래일 연속 감소하고 있는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873억 원 감소한 15조 6,39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별로 분석을 해보면 유가증권 신용거래 융자는 7조 6,413억 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조 9,98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 계속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오후장까지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넘게 하락하던 PC용 D램 현물 가격이 143일 만에 반등하면서 지금 그런 반도체주를 담아도 될까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이제 대표주들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당연히 봐야 되겠는데요.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이다가
이제 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단기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온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온 점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 가격 등에 대해서 좀 지정이 나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이제 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바로 좀 매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평선 매매를 좀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이 지지되는지 일단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 많이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좀 굳건하게 지켜줬던 8만 원 선 회복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8만 원 선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군들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감소했다라는 점과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디램에 대한 재고를 좀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흐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서야 현물 가격이 좀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매수해야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투자하실 때는 사실 장기적인 접근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이 이제 추후에 봤을 땐 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바로 진행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코로나19나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초로 좀 쓸 수 있는 종목 조금만 조금만 매수해 주신 다음에 조금 더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가 되거나 이제 추세를 돌파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접근해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신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피해주 또 수혜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주라 하면 여행, 항공, 레저, 극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회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다시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매수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조금 바로 좀 종목으로 설명드리면 네. 아마 그런 대표주 중에 하나가 이제 CJ CGV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피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우량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지 않으시고 어차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신용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좀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오랜 기간 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삼성생명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종목이 3만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공모가가 11만 원 정도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4만 원대 기어가다가 물론 삼생법이라는 이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같이 곁들여서 좀 주가가 급등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슈팅이 나올 때 좀 빠르게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 종목도 역시나 동학개미 운동 그리고 또 저점 매수로 좀 유효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CJ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이제 극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빠르게 좀 지지가 나올 점이라는 그런 부분과 또 좀 중요한 라인들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하락
하락을 많이 막았던 이 밴드를 아직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 가격대가 저점이면 거의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뭐 18,000원대까지도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매물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제 조선주들, 조선주들도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했는데 좀 많이 눌린 상황이고요.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정한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각종 호재가 나오거나 이슈가 됐을 때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대형주에서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라고 무조건 조금 기피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좀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또 시장이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꺾였을 때 대형주의 위주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호텔 신라나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신라 역시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좀 시장이 회복이 될 때,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때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중장기로 투자하시고 모아가실 거면은 오히려 피해주들을 지금 접근을 하셔가지고 물량 모아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피해주들이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한화그룹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진입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갖지 못한 채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갖고 있는데요. 또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 확인해야 될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변동성이 시장에 미리 예고드렸듯이 주중반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중요하게 최근에 수소 관련된 쪽의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가 가장 또 뜨거운 상황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 전기차, 또 수소차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수소차의 시대를 또 잘 준비하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화그룹이 가장 먼저 어떤 수소차 관련된 쪽에 한 발 다가섰다라고 시장에서 떠올랐던 게 이 니콜라와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봤던 상황들이고요. 한화그룹이 니콜라에 투자를 잘 했다. 그리고 또 투자이익이 상당히 커졌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는 수소 트럭 관련된 쪽, 수소 충전소 관련된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뿐만 아니라 보쉬라든가 뭐 CNH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도 같이 투자를 했던 상황들인데 올해 6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벌써 30조대가 넘어가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 어떤 비전만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소 트럭이죠.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성, 특히 자가 발전과 함께 같이 이어지는 경제성을 보게 되면 물류 쪽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떠오르는 스타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니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제2의 테슬라다라는 쪽으로 이제 조명을 받고 있고 특히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벌써 14,000대 이상. 과거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모델 3 같은 경우도 아직 양산할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자신감은 없는데 수주는 먼저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2023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3년 정도가 더 필요한데 벌써 공장은 이제 조성 중인 상황 쪽에서 공장만 갖추면 뭘 하겠습니까? 들어가는 또 이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주목할 게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북미 쪽에서 한 800여 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충전소도 있고 이제 자동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돼서 이제 우리는 수소 경제에 뛰어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까지 다시 지켜보게 되면 한화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또 한화종합화학, 특히 한화 계열 쪽에서 쭉 이어지는 어떤 지배구조 흐름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한화그룹 오너 2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두 가지 회사가 똑같이 니콜라에 어떤 동등하게 한 5천만 달러씩 지분을 투자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지금 한화를 봤었을 때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한 10배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한화그룹은 단순히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입장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계약 조건들이 더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화그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수소차에 그리고 수소 사업에 연결이 돼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관련된 케미컬 쪽에서 수소 생산을 하게 되고요. 또 Q셀이라고 하는 쪽에서 태양광 에너지, 특히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에 대해서 충분히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수소 저장과 관련돼서는 첨단 소재 쪽에 대해서 한화솔루션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에너지는 수소를 활용하여서 수소 연료 전조를 발전소를 개발한다. 또 한화파워 시스템은 수소 충전을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다 보면은 일단 한화가 어떤 계열사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수소 사업을 연관을 지어가고 있구나라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여기서 이번에 투자했던 니콜라와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화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니콜라에 투자를 할 때 북미 지역에 세울 수소 충전소에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에 따른 부분들도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이 수소 충전소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이 전기를 충전소에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한화솔루션도 그거 관련된 ESS 그리고 또 태양광 셀과 모듈 모두 다 공급하다 보니까 연관돼서 또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장밋빛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아직 있다. 특히 생산에 대한 이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차를 기존에 만들었던 메이커와의 제휴.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현대차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비전에 대해서만 시장이 반응을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접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관련된 한화그룹주 쪽에 실적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한화 같은 지주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1조 4천억대 영업이익을 보일 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총이 한 1조 9천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회사가 한화솔루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선전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는 5천억 대 이상 실적을 낼 걸로 보이지고 있는 만큼 특히 말씀드렸던 태양광과 또 대기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되면 대표적인 하나그룹 쪽에 어떤 친환경 관련된 회사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총 5조 원대는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그렇게 다른 수소차나 아니면 친환경차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가장 탑픽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 쪽에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또 보여줄 수 있는 수주 흐름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당연한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흐름들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또 저평가에 따른 흐름을 하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한화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와 함께 실적 기조 계속 확인해 보면서 한화그룹도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면은 또 한화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평가가 뚜렷한 가운데 하반기 실적이 가시화된다라고 되면 대표적으로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의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아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주사에 대한 어떤 할인 요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강하게 받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가는 1차로 31,000원대, 손절가는 23,000원대로 바라보시되 가장 그래도 어떤 단기나 어떤 스윙 개념적으로 계속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과 하나그룹주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에 따른 흐름들은 또 실적의 변화와 함께 시장에서 계속 주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어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리콜라에 투자하면서 잭팟을 터뜨린 이 한화그룹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바이넥스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이 종목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의 텔콘 RF제약은 10%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위의 PNT는 6%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7위의 일신바이오는 20%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링네트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크리스탈, 4위는 유니슨, 3위는 아이서포트, 2위는 S맥,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크리스탈입니다. 이 종목이 췌장암 치료 후보 물질 조건부 허가 서류를 3분기 안에 식약처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크리스탈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서 5년 동안 물려 있었다. 매물 소화 좀 빨리 하면서 멀리 가보자. 보상 좀 해줘. 남들보다 늦게 시동 건 만큼 더 멀리 가지 않을까? 다들 목표가 얼마로 보시는지 3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게시글 보면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한 만큼 더 멀리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보시는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약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뭐 밸류에이션 평가가 거의 안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 그 열려 있는 가격대는 2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 정도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단기간에 도달한다는 건 아니고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몇 번 주고 이제 시간이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리스탈이 최장암 치료 후보 물질 조건부 허가 서류를 시가처에 접수할 계획이라는 건데 이 췌장암 관련된 신약은요 항상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무서운 암이다 이렇게 네. 좀 알려져 있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아. 잘 안 돼요. 보통 이제 췌장암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말기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기에 진단해도 사실 치료가 어려운데 모든 암 중에서 사망률도 또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슈가 좀 연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지금 주가가 뭐 15,000원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엄청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잡자면 한 25,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췌장암 치료제가 다른 암 치료제에 비해서 좀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는 2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좀 보도록 할게요. 3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은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3만 원은 조금 힘들 거라 보시나요? 네, 3만 원을 잡은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해는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최고가가 29,220원이어서 역사적 최고가 정도까지를 한번 보고 이제 홀딩한다. 뭐 이 정도 관점인 것 같은데 25,000원을 만약에 뚫어낸다면 3만 원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부터 50% 주가 상승이니까요. 좀 멀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25,000원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3만 원까지 높여서 설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1차는 우선은 25,000원 잡으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3만 원도 불가능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이 그린 뉴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요, 국내 풍력 터빈 업체가 기존 8개에서 이렇게 유니슨, 두산중공업 이렇게 2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수혜를 강하게 받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유니슨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유니슨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니슨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단식 하락 진행 중이네요. 다들 여기서 대피하세요. 오늘도 4만 원을 향한 아주 일부의 움직임일 뿐 4만 원 무조건 간다. 가보자. 오늘 4,200원에 입성 11월 말까지만 1차적으로 묵혀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계단식 하락 진행 중이다. 여기서 탈출해라라고 대피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나요, 정말? 아니요, 이제 지금 14% 상승인데 어,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뭐를 보고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신 건지. 상승을 잘못 쓰신 건가? 네, 제가 볼 때는 상승을 잘못 쓴 게 그렇겠죠, 아닌가. 네. 상승입니다. 요건 이제 근데 계단식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급등이에요. 예.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추세를 한 번도 안 깼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의 연장이니까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 유니스는 이제 풍력타워 발전기 제조업체입니다. 풍력 관련주, 친환경 테마주죠. 정책 테마 수혜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강화를 하니까 모멘텀은 아직 안 끝났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예. 이게 또 동전주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4,500원까지 갔잖아요. 4만 원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2007년 막 이 정도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지금 전고점 저항대가 5,000원에 있어서 요거를 딱 뚫어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 5,000원 선에서 좀 주춤주춤한다. 그럼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5,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홀딩하는 관점. 그래서 지금은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가 언제 깨지는지 깨지기 전까지 홀딩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상승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코로나19가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격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늘장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상한가를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일단 알서포트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알서포트에 대해서도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15,000원에 담은 뒤로 계속 하락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죠? 추매하려니 산꼭대기에 있네.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일도 갑니다. 일일비 금지. 지금 이거 파는 사람들 뭐지? 이렇게 상한가 가면 내일 오전까지 15% 찍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니까 오늘 추매하려니까 산꼭대기에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정말 잘 가고 있죠. 알서포트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알서포트 지금은 뭐 고의견을 드릴 수밖에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이고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안 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대단한 상승입니다. 이게 원격 시스템 관련된 그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아시아 내에서도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인데 오늘 10시에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400명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고평가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디까지 달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PER 100배, 200배 이렇게도 가는 게 또 주식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추세에 몸을 싣고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역시도 목표가 설정은 어렵습니다. 그냥 상승 추세가 꺾일 때 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 갭상승한 저가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나 차익 실현으로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가져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 수익이실 텐데 맞아요. 하루하루 보시면서 시세를 좀 체크하셔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엔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목표가를 잡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일 때 보유하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수익을 내실 것 같아서 조금 꺾이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볼게요. 이렇게 상한가 가면 내일 오전까지 15% 찍을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5% 찍는다는 게 내일도 15%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내일 그렇죠.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10시에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확진자 수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 뭐 500명도 돌파한다 이러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 가려고 해서 뭐 확진자가 늘어나게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대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항상 매도 준비를 하고는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를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10시 결과 발표 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준비를 하시고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10시에 발표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언제든 차익 실현을 할 준비는 하고 계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S맥입니다. 자회사 다이노나가 항체 신약의 임상 일상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맥에 대해서는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S맥은 스탑 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에 대한 의견입니다. 2,400원에서 내리고 다시 탔습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맸으니 신나게 가보자. 2,300원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니 다시 좀 올라붙어라. 속이 쓰리다. 어차피 오후에 상하가 갈 테니 걱정 안 할란다. 밥 먹고 와서 다시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2,400원에서 내리고 다시 탔다. 신나게 달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신나게 달리기가 힘들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좀 추구하시는 그런 투자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 급등주를 따라가는 전략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달리는 종목이 더 달리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모멘텀이 붙으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손절가 설정 그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5% 매수하자마자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매수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S맥은 오늘은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린 게 일단 자회사 다이노나의 항체신약 고용 대상 임상 1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건데 임상 1상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자회사잖아요. 한 단계 거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다 급등이라서 좀 몰아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가 지금 나온 이슈만으로 계속 이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 그 전고점이 2,700원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꽤 강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오늘은 보유하시더라도 조만간 이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또 흔들리게 된다, 아니면 고점 돌파에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맥에 대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LG화학입니다. 이 종목이 화학 부분에서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성장 전망이 된다라는 분석 전해지고 있고요. 경쟁사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 사이에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반사 이익도 오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차트를 보아하니 75만 원까지 내려올 듯 바로 그때 풀 매수 간다. 목표가 100만 원으로 가는 막차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아님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78만 3천 원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망한 건가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75만 원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때 풀 매수할 거다라는 분이 있으시고 또 100만 원까지 갈 거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형 2차 전지 관련주가 나올 때는 가격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의견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슈팅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테슬라 주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테슬라 주가가 웬만해서는 또 잘 안 무너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또 화학주입니다. 네, 그렇죠. 화학주는 또 중국 경기에 민감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성장률 회복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와 화학 두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봉이었는데 약간 이제 고점 부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어서 어쨌든 이 고가를 한 번은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85만 원, 85만 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이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한미약품을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포트에 제약바이오주 없으면 진짜 소외감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없으신 분들은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미약품이 충분히 기술적인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완만하게라도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약품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기술 수출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데 또 반환도 그만큼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충격이 나오는 건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환이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또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 기술 수출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아무래도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이런 이슈가 돌고 돌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제약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그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안에 상승폭을 다 토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2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합니다. 지지대를 보면 28만 원에서 29만 원은 엔간에서는 이제 안 깨지는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공략하기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0만 5천 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 정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 한 연말까지 본다는 가정에서 한 3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 가격인 28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한미약품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